네, 한국 사회의 속살을 시원하게 복구해오는 누드 코리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요, 명함의 직업을 가수로 소개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무성 대표께서 인터뷰 자제를 좀 하라고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까? 뭐 미리 약속했던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요즘 제일 세간의 관심인데 말이죠. 사실은 원래 거부권이 이제 행사돼서 제의를 해서 제의가 안 되면 통상적으로 원내대표가 사퇴합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근데 대통령께서 사퇴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사퇴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쫓아내듯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쫓겨나는 건 이상하잖아요.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당 원내대표 선출을 한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게 그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꼬여버린 겁니다. 원래는 그냥 알아서 사퇴할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개정국 개법에 대한 제의가 6일로 예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총이 열릴 테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유 원내대표의 향후 거취가 표명이 하실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본인이 결정할 일이고요. 또 우리들은 하여간 쫓아내는 것처럼 해서 나가는 거는 이제 용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도 유승민을 안 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세운 원내대표인데 그걸 외부에서 나가라 마라 하는 거는 나를 나가라 마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친박 측의 주장에 따르면 유 대표가 나가지 않으면 이게 파국으로 간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유 대표가 용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나가라 한 게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정정해야지 왜 잘못된 건 나도 거기에 맞춰야 되냐 이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처리하면은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정 의원님은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 대표를 찍지 않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이주영 위원을 찍으셨나요? 아니, 저는 둘 다 안 찍었고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유승민 개인을 지키자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당을 지키자는 거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리에 맞게 일을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를 시킨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 의원께서. 근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응이랄까 일단 사퇴 안 했잖아요. 아니 앞으로 예? 앞으로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잘 좋게 마무리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좋게 마무리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죠. 가정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저는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할 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사실 제가 나서서 많이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 소강 상태로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잘 이제 타협하고 해서 이렇게 좋게 정리할 일입니다. 그 의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좀 연락도 좀 하고 그러세요? 별로 그 사람이 좀 성격이 좀 그래요. 좀 까칠하시는. 좀 왕싸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슨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원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패기 있고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정 의원님도 한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하셨고 친이한 최측근으로 불리시다가 좀 관계가 소원해지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유 원내대표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그런 걸로 유추해서 보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왜 이렇게 싫어하고 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쓴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사실 저나 유승민이나 그런 면에서는 좀 공통적인데 우리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거는 할 말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쓴소리를
이명박 전 대통령께 하신 적이 뭐 이명박 정부 내내 했잖아요. 아니요, 글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뭐 완전히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 무슨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당신 왜 그래? 저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할 기회도 주지도 않았어요. 이 정부 초에 맞아요. 이제 이명박부 초에 이제 형님 출마해서는 안 된다. 그게 소위 55인 사건. 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뭐 사찰도 당하고 뭐 갖은 뭐 모략 중상 뭐 다 당했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또 그래도 할 말을 했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걸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저한테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는 기회를 줘본 적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이죠. 그게 권력의 속성인가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하고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해보면서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권력의 속성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국에서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옛날 제왕적인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은 야당 원내대표까지 불러다가 밥 먹이면서 그걸 키친 폴리틱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엌 정치. 네. 밥 먹이면서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러긴커녕 그냥 막 혼내기만 하고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는 사실 이미 군정은 종식됐는데 저는 왕정은 아직 종식된 것 같지가 않아요. 왕정의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를 하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은 국민한테 있다가 민주주의잖아요. 권력을 직접 국민이 행사하지 못하니까 선출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한테 권력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걸 위임받은 게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공공재인데 사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공공물로 생각하지 않고 사유물로 생각하는 한 그게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그러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외양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소위 권력자들이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야말로 비로소 나는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된다면 끊임없이 이렇게 그래도 계속 쓴소리를 하고 옳은 소리를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줘야 할 텐데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결기가 있는 그런 소장파들이 없다. 눈치고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뭐 새누리당만 해도 초선이 거의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눈치만 보고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우리 정 의원님도 그런 미래연대 소장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연대 출신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의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천권의 문제입니다. 그 공천권의 이제 굴레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공천권자가 뽑습니다. 근데 다 국민이 뽑는 줄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정당 구도가 지역 감정에 기초한 양당 구도잖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공천만 받으면 영원하면 자동으로 당선됩니다. 그렇다면 중부권은 어떠냐? 공천 받으면 80%는 표가 그냥 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외국에 가 있다 놀다 와도 80%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국민 눈치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는 누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저거 X다 바꿔라 해갖고 매번 바꿉니다. 선거 때마다 공천은 50% 물갈이 합니다. 그럼 나아집니까? 그게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도의 문제라는 거죠. 저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데가 있어서 이런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의원들 개개인의 탓이 아니라 그런 구조의 문제고 또 그래도 그 전에 이명박 이제 노무현 다 옛날에 다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게 통치를 했었고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공공재로 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총선 때 공천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해버렸거든요. 그전에는 공천할 때 이렇게 비주류도 배려하고 그랬는데 지난번 공천은 완전히 비주류 완전 배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공천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면 비겁하다 소리 들을까봐 저 중간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공천하면 19대 국회는
완전히 거수기 국회가 된다. 그러면 절대 국정 운영에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좀 보시기에 좀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된다 이제 뭐 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상황이 그 김 대표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쪽 양쪽 사이에 껴서. 그래서 좀 조금 뭐 오락가락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그 세간에는 유승민 원내대표 다음은 김무성 대표 차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정치 지도자는 이제 좌고우면하면 결국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국민 지지를 만들어서 그걸 버텨내고 그걸 자기가 돌파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지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 지금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자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연히 뭐 눈을 부라리고 어떻게 하겠죠. 그게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차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지금 그 자기 그 국민을 보고 좀 하시면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실마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우리 당이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데 이 내용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차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드러나서 잘 정리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리 당론으로 확정됐거든요. 민주당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는 말로만 뭐 공천권을 주겠다 하면서 지금 당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당권이라는 게 공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권을 안 놓겠다는 겁니다. 기득권자들이 뭐 문재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김무성 대표는 내려놓겠다. 그리고 당론 확정됐는데 오히려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편한 겁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냥 쉽게 공천만 하면 당선됐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니까 지역마다 다 경쟁자들이 와서 막 와글와글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공천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사실 민주당하고 같은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친노 패권 때문에 저렇게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네. 친노 패권이 뭡니까? 우리가 집권 안 해도 좋다. 우리가 선거에 안 이겨도 좋다. 우리가 당권만 쥐고 있으면 된다. 이게 친노 패권이잖아요. 이쪽은 지금 사실 영남 TK 패권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공고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무도 시비를 안 걸었던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집권 총선 이런 것보다 우리가 당권 잡고 있고 우리가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게 지금 양쪽에서 똑같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다 비롯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태가 불거진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새누리당. 만약에 지난 보궐선거도 우리가 그 성완종 그 엄청난 그런 데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이겼거든요. 사실 참 그래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심판을 받고 정신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 지리멸하니까 우리가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 국정 혼란의 진원지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세야지 야당이 세야지 여당도 맞습니다. 세지고 정부도 네.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하니까 여당도 긴장도 안 하고 이지고잉을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총선 앞두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는 완전히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새누리당의 일부 최고위원들이 과거에 자기들 전당대회 할 때는 당이 무슨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든가 당권을 해야 된다고 그런 소리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 보면 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 그쪽으로 그냥 쭉 청와대 바라기가 돼갖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부 비판을 하는 소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우리 당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단됐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목소리도 안 내고 일방적으로 가버렸으면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은 정말 한심한 당이다. 정말 저렇게 불쌍한 당이 있나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당이 설 자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아직 우리 당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정도환 의원님 모셔놓고 무슨 자꾸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3선이시잖아요. 아니, 참,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 이제,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왕싸가지라고 사실 그랬는데, 사실 가까운 친구라서 제가. 아이고, 다 알죠. 농담 겸해서 얘기한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뭐 그런 말씀이시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들도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17대, 18대, 19대 그 의회를 쭉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한국, 아까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정치가 그래도 조금 선진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최근 들어서 굉장히 후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진화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치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되고 정말 권력이 공공재로 인식돼야지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87 체제 후에 매번 정부가 실패한 겁니다. 외양은 민주공화국인데 내실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건데 이번 정부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러는데 저는 궤도 수정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인 개개인들도 그렇고 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세상 개인적인 문제라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구조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권 제도를 이제 특정인 소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픈 프라임을 가야 되고 또 이 양당 구도 이거 지역 감정에 기반의 양당 구도가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사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 국민들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 기득권자들이 그걸 허용을 안 해요. 공천권도 민주당이 허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득권자들이. 그리고 이 소선거구제, 이 양당 구도를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를 바꾸려니까 영원함 이 다수들이 기득권자들이 그걸 불편해하니까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해내려면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세상에 기득권자들이 내려놓는 거 봤으니까 내려놓게 해야죠.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같은 데서 이런 걸 잘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것만 보도할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문제 이런 걸 딱 해서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공화국인데 그 공화국답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뭐 지적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문제를 보게 해서 선거 때 제대로 심판을 하게 해야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모바일이 이제 많이 확산이 되면서 그 대의 정치가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 일반 국민들이 그냥 바로 의견을 내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대이미지 위기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데서도 저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만 자꾸 보여주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위기이지만 또 세상 일이 다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더 강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SNS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게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게 이제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호도하지 않게 이제 언론 같은 데 정론을 이제 펼쳐줘야죠. 그래서 정말 그 이제 권력이나 이런 데 좌우우면하지 말고 언론도 아주 정론을 제대로 얘기하면은 그 SNS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호도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저는 제가 현실 정치를 하지만 언론을 보면은 언론이 뭐 비평만 하는 거 그런 것 같지만 실은 정치를 같이 하는 겁니다. 언론도 정치의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저 사람 저거 자기 책임을 언론에 지금 넘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 책임은 통감하고요.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제 바뀌어야 되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어쨌든 간에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는데 지금 이제 딱 절반을 도는 시점인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아주 평가를 조금 해주시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번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통치하면 안 된다, 정치를 해야 된다,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하시고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아주 대전제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없어졌습니다.
다 당청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언제 당청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전부터 들어서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당정이지 언제 당청이란 말을 썼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당정이 당청으로 바뀌었다는 건 행정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관들이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북의 장관급은 알아도 우리나라 장관들은 잘 모르겠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비유했잖아요. 대기업의 여러 계열사들인데 사장들이 다 바지 사장인 겁니다. 이 큰 대기업을 총수하고 몇몇 측근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면 되겠어요, 대기업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다 대통령한테 다 쏠립니다. 하다못해 불만 나도 대통령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유리하지 않고요. 대통령은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래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시잖아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지. 장관들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하도록 서포터하고 뭐 동료하고. 근데 대통령이 일을 하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대통령이 제일 부지런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때도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청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당청 관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복원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메르스 사태가 제2의 세월호잖아요. 제3, 제4의 세월호가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대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뭐 공화국을 제대로 하자, 뭐 통치를 하지 마라 이 얘기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국정 혼선이 빚어져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중에서 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관련해서 그 앞으로 어떤 좀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저요? 네, 의정활동에서. 저는 뭐 제 할 도리만 다 하는 거죠. 뭐 무슨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뭐 감옥도 가게 되고 뭐. 아니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모두 가수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2집 앨범까지 내셨잖아요. 4집입니다. 4집인가요? 아이고. 근데 히트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명 중기연 같습니다. 요즘도 컬러링에 이렇게 그 직접 부르신 노래 하고 다니세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제 컬러링 안 드는데. 근데 이제 나이도 이제 막 이제 웬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노래를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아유 오늘 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누드코리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